네, 2021 김제시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 취업 역량을 높여라. 네. 오늘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성공하는 대인 관계를 주제로 한 육종일 강사님의 강의가 펼쳐지겠습니다. 육종일 강사님은요, 익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사단법인 전부 노인 일자리 추진본부, 전주대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전임연구원,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관장 등을 지내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듯 싶은데요. 육주일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6일 동안 주도적으로 일한다 그래서 이름이 육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법 큰 박수가 저에게 주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카메라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줌으로도 요즘 많이 강의가 되고 또 이렇게 김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한다고 하길래 제가 부족하지만 한 걸음에 달려왔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마음에 이 전주에서 오는 가을길이 굉장히 좀 설레게 느껴졌고 제가 오히려 좀 힐링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카메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좀 익숙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손 한번 줌으로 흔들어 주시면 제가 좀 예.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많이들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성공하는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서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대인관계.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성공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강사님 말씀이 맞다고. 인간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 하라고 이름을 원만이라고 지었대요. 괜찮죠? 원만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분 성이 백가요. 예. 원만이란 이름은 좋은데, 백원만! 성이 천가면 천원만. 좀 나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인간관계, 원만한 대인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게 또,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가? 이게 참 필요하겠죠. 예.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물이 나은가, 또 사진이 나은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괜찮게 생겼죠, 예. 생긴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 이름이 아까 육주일이라 그랬는데, 우리 또 오랜만에 아나운서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니까, 내가 저런 근무도 했었고, 이런 일도 했었고, 참으로 다양한 일을 했었네. 그리고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었네. 그런 생각들이 또 회상이 되네요. 저는 6일 동안 주도적으로 일한다 그래서 이름이 육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주일은 쉽니다. 2주일 아니고 6주일이다. 상대방에게 이 자신을 잘 기억하게끔 소개하는 건 참으로 중요해요. 이 대인관계의 첫걸음이 첫 이미지, 첫 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를 지혜롭게 잘 소개하는 거 중요하다. 저는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6일 동안 주도적으로 일하는 육주일이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장애인 복지관 관장으로서 일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완주군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장님들 이렇게 쭉 모아놓고 군수님이 회의를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왔는지 소개를 하잖아요. 예, 반갑습니다. 완주 지역자활센터 김진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완주 시니어클럽 김정은입니다. 다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소개했잖아. 반갑습니다. 6일 동안 주도적으로 일한다 그래서 이름이 육주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수님이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가 저를 한번 쳐다봐. 예. 누군가 나를 좀 바라봐주고 기억하게 해주는 거,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6일 동안 주도적으로 일한다. 6주일, 주일은 쉽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미리 유언장을 써놨어. 예. 내가 만약에 죽거들랑 그 납골당 거기다가 다른 거 쓸 거 없이 뭐 사진 이런 거 붙일 거 없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딱 붙이라고. 예. 죽었으니까 쉬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저도 이렇게 소개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국 카네기 연구소 대표님, 예, 최고를 염원하는 순수한 사나이 최염순, 이 대표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그때 제가 강의를 듣고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좋은 거는 자꾸 알려주고 싶고, 예, 행복도 전염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날 무슨 프로그램을 갔더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분 공인중개사세요. 안녕하십니까. 운도 좋고 재물도 많은 조운재입니다. 그때 한 80명 정도 저랑 같이 교육을 받았었는데 솔직히 다른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분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미지, 첫 인상,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지관 다닐 때, 예, 저희 직원 중에 여기 김제 사시는 선생님이었네. 유성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유성일. 근데 이분이 좀 숫기가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착하고 일은 참 열심히 잘 하시는데 좀 어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복지관 관장이잖아요. 유성일 선생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저랑 같이 1년 동안 멘토링을 합시다. 내가 당신의 멘토가 되어주고 당신은 나의 멘티가 되어서 한번 같이 해보는 거야. 근데 가장 먼저 좀 자신감 있게 자기 소개하는 방법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반갑습니다. 유쾌하고 성실한 일꾼 유성일입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유성일 선생님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 소개하는 방법을 바꿨어. 그래서 뭐 회의하다가도 유성일 선생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더니 네, 안녕하십니까. 유쾌하고 성실한 일꾼 유성일입니다.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면 이 헤어스타일도 앞머리를 막 가리고 이렇게 바람머리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이마를 쫙 올리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 이미지에 좋대요. 인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 유성일 선생님 보고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조금 하고, 그리고 안경도 제가 전주 안경원 가서 하나 맞춰줬네. 제 개인 돈으로. 우리 유성일 선생님. 그랬더니 정말 1년 동안 우리 선생님이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분이 사실은 복지관 계약직이셨는데 지금은 익산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스승은 할 때마다 전화가 와. 관장님 잘 계시냐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전화만 와. 예. 커피 쿠폰 같은 거 하나 보낼 만도 한데. 예. 농담이고 그렇게 잘해요. 인정받고 또 찾아와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성일 선생님. 김제 출신이에요. 네. 아직도 기억나고 너무 좋습니다. 저를 기억하려면 그래서 2주일 생각하시면 된다. 2주일 아니고 6주일이다. 오늘 성공하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이분이 나오셨어요. 미우새에 장동민 씨. 그래서 한동안 이분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겠죠.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고. 근데 그러던 중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별로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더래요. 여러분, 연예인 됐어.
유명한 정치인이 됐어. 그럼 성공한 거 아닌가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더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다른 말로 행복해야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방금 근영중학교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우리가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친구들도 스트레스가 많아.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방금 전주에서 김제까지 왔어요. 저 연예인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외제차 타고 싶어요. 친구들이 다 그래 막. 가치관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과연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한가? 연예인 됐어? 정치인 됐어? 기업의 회장님 됐어? 사장님 됐어? 돈도 많이 벌어? 플렉스? 좋은 차, 좋은 집. 과연 행복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저도 복지관 관장 됐잖아요. 자, 여러분, 복지관 관장이 아무나 되는 줄 아시죠? 관장 되기 어렵습니다. 정관장 아니에요. 네. 태권도 관장 아니야. 뭐 대장 내시경 할 때 관장하는 그런 관장 아니에요. 진짜로. 어느 한 시설이 시설장이잖아요. 학교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고. 그래서 관장 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제가 관장이 됐어. 얼마나 감사해. 남들이 보면 와, 이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바라는 게 시설의 시설장인데 당신 성공했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자부심도 있고 어깨 뽕도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경력은 많지 않아요. 경력은 별로 없는데 저희 법인에서 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저를 사랑해주고 또 저를 관장까지 이렇게 임명해주고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제가 이제 관장이 되고 보니까 그 결제 같은 거 하잖아요. 급여를 결제하는데 우리 국장님 나보다 월급이 많이 받네. 경력이 많으니까. 우리 팀장님 나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별로 일 삐까삐까한 것 같은데 나보다 일 좀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근데 월급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아. 비교를 하는 순간 행복지수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내가 행복하고 성공한 줄 알았더니 비교하는 순간 행복지수가 확 떨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이거구나. 비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복지관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비록 그만뒀습니다. 좀 더 다른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저도 배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잠시 그만뒀어요. 하지만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그때예요. 사실은 복지관 관장할 때 장애인분들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하고 나들이도 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들이도 못 가는데 어디 나들이도 가고 노인대학도 하고 노래도 막 불러가면서 코로나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런 노래도 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신나고 재밌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비록 관장이지만 월급은 조금 적은 관장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럼 남들이 저에게 얘기하겠죠. 당신 성공했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행복하니까. 성공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 또는 성공한 대인관계, 관계에서의 행복,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행복, 이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 때문에 힘드냐, 사람 때문에 힘드냐. 맞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관계를 잘 하려고 그러면 자존감이 좀 높아야 돼. 자존심은 조금 낮추고, 최악인 거는 자존감은 바닥인데 자존심만 세.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이런 것들 인정을 잘 못해요. 그리고 남을 탓하고
자존감을 좀 높이고 자존심은 좀 내리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바로 관계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해요. 성공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가 어느 날 요 책, 행복이 전염된대요. 행복이 전염된대. 아, 맞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막 조심조심 하잖아요. 거리두기도 하고. 행복도 행복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나의 행복이 전염되는 거야. 아, 아빠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는 거야.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도 행복하고. 같이 행복한 거죠. 이 행복이 전염돼. 근데 제가 이거를 정말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이 책을 온라인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알라딘 그런 매장에서 이 책을 샀어. 책을 샀는데 중고 매장, 돈이 없으니까 중고 매장에서 이 책을 샀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그 책을 파시는 분이었나 봐. 육주일 선생님이시죠? 아, 예, 접니다. 혹시 제가 책을 올렸는데 그 책에 제 이름이 낙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네. 아, 저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 책 내용이 중요하지 뭐. 거기에 뭐 사인이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래서 보내주세요. 쿨하게 그랬죠. 그랬더니 다음날 정말 책이 왔어. 책이 왔는데 와, 한 권이 더 왔어요. 제가 그렇게 그냥 잘 대응해주고 응대해주고 했더니 오히려 그분이 감사하대. 아, 이런 고객 처음 봤대 하면서 책을 한 권 더 보내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메모까지 딱 남겨놓고 육주일님 구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편지까지 같이 또 책 한 권을 같이 보냅니다. 고맙다고. 아, 이거구나.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상대방을 대하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요. 제가 만든 말 중에 아주 근사한 말이 있어. 내가 생각해도. 보세요. 친절하면 절친된다. 반대로 친절하면 절친된다. 베풀면 베푸된다. 베스트 프렌드. 베풀면 베푸되는 거예요. 대접을 해야 접대를 받지. 괜찮죠? 하는 대로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이 행복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쭉 전염되고 전파되고 나에게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가족, 사회, 어디 뭐 단체 등등 학교 혼자 살 수 없어요. 직장, 관계가 참 중요해요. 행복은 전염됩니다. 인생을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을 보면요, 크게는 물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렇게 무한 도전, 무한 상사. 직장과 관련된 일이 있고, 즉 일과 관련돼서 인생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인생을 이렇게 반절로 쪼개보면 보통 이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도 그렇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오히려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출근도 좀 일찍 하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막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뭐 행사에 있으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결국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깨달았던 시간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birth와 death 사이에 뭐가 있어요? C, 초이스가 있습니다. 선택.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선택하고 직업도 선택하고. 여러분 오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했잖아요. 며칠 동안 계속 프로그램이 이어지잖아요. 내일도 2시부터 행사가 진행되니까 꼭 잊지 말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기왕에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했으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잖아요. 뭐 너는 해라, 뭐 네가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막 오디오는 켜놓고만 나는 딴짓 하고 있고, 뭐 기왕에 하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을 선택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베푸는 걸 선택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선택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삶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삶. 이 삶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예요. 요즘 막 뭐 국정감사도 하고 뭐 대선 주자들 토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실망해? 자세하고 태도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에는 뭐가 문제냐면 태도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이제 복지관 간장도 해보고 또 전주대학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업상담사로 학생들께 취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또 비디오 코칭 같은 거, 면접관, 모의 면접, 이력서나 구직 등록이나 이런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도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뭐 자격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 경력이 얼마나 좋은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친구의, 그 사람의 자세나 태도나 마음가짐이더라고요.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그 사람들 통해서 막 조직의 관계가 막 흐트러지고 막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가지고 온 방죽을 어지럽힌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고 그 사람의 자세나 태도가 참 중요해요. 면접이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 걸러내는 과정이에요. 그게 삶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삶이라는 글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삶이라는 글자, 두 가지 단어가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삶이라는 글자예요. 어떤 글자가 보입니까? 그렇죠. 사람. 보이세요? 사람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져서 삶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삶의 문제, 즉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태도다. 태도와 자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위해서, 성공하는 인간관계나 대인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첫 번째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해요. 이해와 소통.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나 이 소통하는 기술, 뒤에 또 좋은 강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만 살짝만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만남이 잘 이어지고 관계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노력해야 돼. 부부가 만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처음에는 사랑이 충만해.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아. 막 먹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부부가 막 이렇게 사랑이 가득하고 좋아하는 부부를 새에 비유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인꼬부부라 그래, 인꼬부부. 근데 이게 노력을 안 하면요, 이제 사랑도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둥 맞는 둥,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대면대면해죠. 예. 사랑이 충만하고 가득한 부부를 인꼬부부라 그래. 사랑이 바닥났어. 뭐라 그래요? 앵꼬부부라고 합니다. 앵꼬부부. 예. 인꼬부부, 앵꼬부부. 채워야지. 그래서 관계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은 인연이지만 그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해와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이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통이 뭐야, 소통? 대화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소통이지. 근데 뭐
이야기만 많이 한다고 소통이 잘 되는 건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소통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소통이란 의견의 반영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의견의 반영이다. 네. 내가 이야기한 것이 조금 먹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 네 얘기 잘 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시행이 되지를 않아. 제가 그 복지관 관장할 때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사명도 복지관 관장으로서 사명이 뭐였냐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성장하고 또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누구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제 사명이었어요. 저는 그거 하려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 못해? 그러면 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관계를 잘 못해? 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저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실력이 안 늘고 맨날 무슨 문제만 생기고 장애인분들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럼 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체장애인들만 좋아하고 지적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인들은 얘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은 막 무시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통을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회의를 많이 했어요. 무슨 회의? 이용자분들 모아놓고 이용자분들 강당에 다 모아놓고 회의를 많이 했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 2번 정도 해면 뒤야. 그리고 많이들 형식적으로 해요. 그냥 앉아놓고 별 문제 없죠? 잘하고 계시죠? 괜찮죠? 박수! 끝! 근데 저는 2달에 한 번씩 이용자 간담회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이제 강당에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화장실이 더럽네, 직원들이 인사를 잘 안 하네, 그 다음에 운동실에 기구가 고장났는데 언제 고장났는데 한 번도 안 고친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 다양한 고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담당자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앉아 있어요.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건지 다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다 일일이 보고해드려요. 그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의견을 반영해 주는 거, 이게 소통입니다. 자녀들하고 소통할 때 그래요, 여행 한번 가자. 여행 한번 간다고 한 지가 언제요? 맛있는 거 먹자. 그래, 한번 밥 한번 먹자고 한 지가 언제요? 한번 가야죠.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주는 게 소통이에요. 그 소통이 잘 될 때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건 뭐예요? 이런 제스처. 그렇죠? 요즘은 또 말보다는 뭘로 해? 카톡 많이 주고받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SNS를 많이 해. 이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 프로그램 때문에 카톡을 우리 대표님하고도 주고받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도 주고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바로 메시지를 안 보내요. 저한테 한번 보내는 거야. 카톡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나에게 보내기 기능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일단은 나한테 한번 카톡을 쫙 보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들을지, 이게 오해가 없을지, 이게 훨씬 기분 나쁘게 들리진 않을지, 이게 예의를 잘 갖춰서 이 단어를 쓴 건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봐요. 그리고 내가 읽어봐. 상대방의 입장이 돼가지고
괜찮겠네. 이 정도 보내면 되겠네.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게 뭐야? 물결. 그리고 이모티콘. 이런 거 보내면 좋아요.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이 글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로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마음을 잘 표현해서 글로 남기는 게 중요해요. 원래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제일로 좋죠. 눈도 마주치고 이게 제스처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랄지 목소리 톤이랄지 표정 이런 걸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니까 오해가 별로 없어. 근데 글자로만 보내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두 분이 막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나보고 좀 중재를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뭔가 봤더니 한 친구가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이제 사이를 조금 화해를 하려고 어이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 하게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차나 한잔 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저기 우리 앞으로 좀 잘 지냅시다. 예, 서로 좀 이렇게 오해가 있었는가 본데 잘 풀고 차 한잔 하면서 해결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차나 한잔 하게요? 이 새끼 봐라. 지가 와서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합시다고 직접 말을 해야지. 건방지게 차나 한잔 하시게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이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뭔가 관계를 회복하고 할 때는 특히나 비언어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일단은 나한테 한번 먼저 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읽어보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러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래. 내 마음이 지금 잘 전달됐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보내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 이모티콘, 하트, 물결 이런 거 보내는 거. 그러면 감정이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됩니다. 중요해요. 요즘은 SNS를 많이 하니까. 오해에서 벌어지잖아요. 근데 한번 3번 정도 생각해봐. 5 빼기 3은 2야. 그래서 오해를 했을 때 한 3번 정도 물러서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그랬겠지 뭐. 일부러 그랬겠어. 괜찮지. 이해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더하기 이해는 사랑해 이게 된 겁니다. 2 더하기 2. 이해를 한 번 더 해주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로 공부를 하러 다녀요. 지방에 없는 서울에는 뭐가 있어요? 교통수단 중에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전철. 어느 날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탔대요. 근데 맞은편에 남녀 커플이 탄 거야. 뭔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차가운 바다? 날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것도 몰라. 차가운 바다, 썰렁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문제를 더 냈어요. 그럼 자기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 따뜻한 바다? 남자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따뜻한 바다 사랑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맞은편에 어떤 아주머니가 보고 있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자려고 누운 남편을 깨운 거야. 여보 일어나 보세요. 제가 문제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뭘까요? 이 남편이 안 와. 뜬금없이 차가운 바다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당신 그것도 몰라?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잖아. 썰렁해. 이제 지하철에 봤던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랑해라는 말 듣고 싶어서 여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따뜻한 바다.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따뜻한 바다 열바다다 열바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소통의 차이인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하게끔 또 상대방이 원하는 멘트로 이야기할 때 알아듣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해. 이해 더하기 이해는 사랑해가 된다. 사진 잘 안 보이죠? 저기 사람만 보이는데 그 사람 뒤쪽에 무슨 단어가 보이냐면 저기 이제 전기 오르고 내리고 그런 데잖아요. 저기가 사실은 장애인분들 계시는 장애인 시설인데 뭐라고 써있냐? 촉수엄금 이렇게 써있네. 촉수엄금. 촉수엄금 무슨 뜻이요? 손대지 말라는 뜻이죠. 장애인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어떻게 알아들어 장애인분들이? 특히나 발달장애는 촉수엄금이라는 말을 글자는 혹시라도 읽을란가 몰라도 저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그건 뭐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저기다가 차라리 손 딱 붙여놓고 X 빨간색을 딱 해놓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다니던 복지관에 2016년도에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다 쉬죠. 그래서 복지관 현관에다가 저렇게 붙여놨어요. 자, 8월 15일 날은 광복절 날 법정 공휴일로 휴관합니다. 이용자분들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휴관 기간은요 2016년 8월 15일 날 월요일 날이고요. 복지관 시설 개방 그리고 중식 제공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써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복지관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안내 잘 했잖아요. 직원들도 다 쉬지. 저도 집에서 그날 쉬고 있었어요. 월요일 날, 광복절 날. 근데 전화가 왔네. 조재신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 복지관 다니시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유 아버님! 아니 아유 관장님! 지금 복지관 왜 문을 안 열어요 오늘?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광복절 날이라 쉰다고 딱 써붙여놨는데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장애인분들 10명 스쿠터 타고 전동 휠체어 타고 다 나왔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뭔 일인가. 복지관까지 직원들 다 쉬는 날이니까 제가 가야 되잖아요. 제가 가서 봤더니 세상에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냐. 복지관 시설 개방, 중식 제공,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요 말을 복지관은 문을 열고 점심도 주고 차량 운행만 하지 않는다. 차량 운행하지 않으니까 니들이 각자 알아서 와라. 그 말로 이해를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15명이 스쿠터 타고 알아서 각자 오신 거야. 그리고 문 열어달라고. 제가 문 열어드렸어요. 점심도 라면 끓여드렸어. 이게 바로 소통의 문제예요.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잘 해줘야 돼. 관계가 좋으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복지관 시설 개방하지 않습니다. 중식 제공도 하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휴가 나니까 내일은 집에서 쉬세요. 이렇게 안내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왼쪽에 있는 화장실 사용 금지 이렇게만 써붙이지 말고 오른쪽에처럼 저렇게 빨간 걸로 테이프로 딱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게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소통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요, 관계를 위해서는요, 소통과 공감이 중요해요. 이게 공감이죠. 참 잘 읽었네. 공감. 올해는 좀 이게 겨울 한파가 막 찾아오고 냉해를 입어가지고 사실은 감이 많이 안 열렸다 그러대요. 걱정이네. 우리 농사 짓는 어르신들. 아무튼 이게 공감이에요.
자, 공감은 소통을 하기 위한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이 마중물 우리 다 시골에서는 했잖아요. 시암에서 물 올릴 때 마중물 한 바가지 딱 부숴가지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는 이 공감이 필수입니다, 필수.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초등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시험 문제에. 자, 다음 네모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쓰시오. 그림을 보고 사슴이 땡땡땡 봅니다. 정답은 뭐예요? 사슴이. 그치, 사슴이 지금 거울을 보고 있잖아요.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가 정답이겠지. 근데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대야. 사슴이 비쳤나 봅니다. 예. 네.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이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미쳤네. 그래가지고 답을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물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해가 필요하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는 거.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는 동료도 있고 상사도 있고 후배도 있고 거래처 사람도 있고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도 있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 곳이 바로 직장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리고 뭐 때문에 힘들어? 일 때문에 힘들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관계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야 전체적으로 직장 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삶의 만족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겠죠. 예, 직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다면 의욕적으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10명 중에 6명, 10명 중에 6명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별로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별로 마음에 안 든대. 저도 제 별명이 16년 동안 16가지 직업을 경험해본 직업의 달인 사표 육줄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여러 군데도 다녀봤네요, 제가. 신문 배달도 해보고, 풀무원 녹즙 배달도 해보고, 대리운전도 하고, 슈퍼도 하고, 식당, 전북대학교 앞에서 분식집 오병이어라고 식당도 해보고, 보험회사도 댕기고, 전주대도 댕기고, 노인 일자리 추진본부, 청소년 문화의 집, 빙그레 아이스크림, 동아 오츠카 포카리 스웨트 많이도 했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추진본부라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매년 실버 박람회 이런 걸 했어요. 우리 기관에서 담당해서 했어. 제가 사무국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본부장님이 오셨어. 새로 그 전북도청에서 퇴직하셔가지고 저희 기관에 본부장님으로 이렇게 딱 오셨어. 저희 기관 돌아가는 사정을 아직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업무 보고도 해드리고, 우리 기관은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우리 조직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관계를 잘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바로 밑에 직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어디 거래처를 가야 되는데 국장님 좀 한 번만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선생님이 먼저 다녀와 보세요. 선생님이 먼저 다녀와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 협조를 구하고 이야기를 잘 해본 다음에, 그때도 만약에 내가 같이 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갈게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잘 했어. 그러면 좀 기다리고 본인이 갔다 와야지. 근데 그 선생님이 나를 빼먹고 내 위에 바로 본부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육국장이 일을 안 도와준다고. 소위 말해서 꼰질른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느 날
전체 회의를 하는데 이제 직원들이 회의를 해 아침에. 근데 그 본부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봐 육국장, 요새 일 안 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요새 일 안 해? 제가 바로 답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어떻게 안 했간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만뒀어요. 사람이 오해받으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된 상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좀 참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본부장님한테 가서 본부장님, 아까 전체 직원들 회의하는데 저한테 요새 일 안 하냐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좀 창피하고 좀 오해받으니까 화도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곤조곤 잘 설명했으면 제가 지금 본부장 됐을지도 몰라. 예. 근데 그만뒀다니까 바로. 사람마다 이 뚜껑 열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빡칠 때가 와. 관계가 단절될 때가 온다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고 또 말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관계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직장에 10명 중에 6명이 출근하기가 싫대요. 저도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별로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 아, 이 일은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아, 저 사람 이제 그만 보고 싶고. 자만 아니면 내가 좀 다니겠는데 자 때문에 힘들어.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좀 의욕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또 밝고 활기차게 직장에 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보세요. 윗사람과 친근감이 있어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거나 상담하기 쉽다. 그러겠죠? 예. 관계가 좋으면 팀장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맞아요. 제가 조금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좀 가르쳐 주세요. 팀장님. 관계가 좋으면 자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관계를 통해서 배울 건 배우고 알 건 알고 얻을 건 얻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해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연대감이 생기고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요.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요.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행복하겠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요, 대화를 싫어해서는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자꾸 내가 그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예, 좋은 표현 써야 되겠죠.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전화 와도 안 받고, 피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받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상태,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팩트를 중심으로 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표현하는 거. 표현해야 알지. 회피하면 영원히 그냥 찜찜해.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그리고 절대 비교하지 말라. 제가 아내랑 가끔 싸울 때 비교해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누구는 어디로 이사 갔대. 누구는 얼마 번대. 누구는 뭐 샀대.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아까 그 비교하면서 얘는 월급이 이만큼인데 비교하는 순간 행복지수 떨어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관계가 안 좋아져요.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사 중요합니다. 인사. 인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 거. 밝고 활기차게. 또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인사를 잘하면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 관장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제 9시에 복지관 셔틀버스가 일단 들어오잖아요. 장애인분들 태우고 모시고 이렇게 딱 온단 말이야. 그러면 야, 직원들 다 내려와. 다 내려와서 장애인분들이 내릴 때 탁 서가지고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아이고 아버님 추운데 오시느라고 애쓰셨네. 장갑 좀 하나 끼시지 그랬어요. 저 면장갑 있는데 제 거라도 하나 드릴까? 네. 하면서 손도 잡아드리고. 아니 어머님 요새 안 보이시더니 어디 갔다 왔어? 딸네 집 갔다 오셨구나. 맛있는 거 잡숫는 거 얼굴이 좋으시네. 뭐 이렇게 인사해드리고 아는 체 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또 회의하고 또 의견 있으면 또 반영해드리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회의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에는 막 민원이 막 10가지 9가지 막 이렇게 민원이 막 늘어났잖아요. 민원 수가 엄청 줄어들었어. 그러면서 아이고 뭐 잘하겠지, 좋아지겠지, 일부러 그랬겠어. 괜찮여. 아이 선생님들 요즘 인사도 잘하시대. 제 자랑 같지만 아이 관장님 바뀌더니 분위기가 좋아졌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인사 때문에. 인사. 인사를 잘하면 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전주대학교 근무할 때도 인사를 얼마나 잘했냐면 저희 이제 바로 상관분이 임용숙 실장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가 모르겠네. 근데 이제 저랑은 그때는 과장님이셨어.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에. 이제 이분이 제가 부하 직원이니까 제가 보통 일찍 출근합니다, 먼저. 그럼 이제 그분이 딱 들어오시잖아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해요. 네, 일어나서. 예, 과장님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고. 그분이 앉아서 뭐 업무를 봐. 그리고 업무를 보고 막 서랍을 여는 것 같고 뭘 찾는 것 같아. 그러면 뭐 너는 찾아라. 뭐 네 일은 네 일이고 뭐 내일은 내일이니까 모른 척 하지 않고 갔어요, 제가. 예. 과장님. 지우개요? 지우개 여기 있네. 지우개. 또 뭐 드릴까요? 가위. 예, 가위 여기 있습니다. 갖다 드리고 도와드리고 또 어디라도 가려고 인사하면 예, 과장님. 예, 어디 가시게요? 다녀오십시오. 화장실 가신다고요? 예, 다들 그냥 뭐 몸에 배인 것처럼 인사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그 회의가 있었어. 회의. 전주대학교에 무슨 회의. 근데 제가 좀 오늘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거나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면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무거운 분위기, 딱딱한 분위기를 제가 좀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좀 밝게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회의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 하면 웃기겠다. 그래서 임용숙 과장님이 회의를 진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웃긴 말을 해버렸잖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재밌다고 육추일 선생님 진짜 웃긴다고 박수치고 좋아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심각해. 예, 임용숙 과장님만 심각해가지고 회의 끝나고 나를 불러. 육선생 잠깐 일로 와봐. 예, 과장님. 아니 육선생 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좀 가볍게 살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나한테 인생을 가볍게 산대. 상처로 확 받아버렸잖아.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나 보다. 요새 일 안 해? 제가 그래서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인생을 왜 가볍게 살아?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만둘라 그랬어. 근데 좌우지간 그만둘 때 그만둘 망정, 또 내가 해야 될 일, 또 내가 또 부하 직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들을 잘 해드렸어요. 어느 날 또 그 멤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교육? 친절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 교육. 과장님, 저도 좀 친절 교육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육 선생은 친절 교육 강사해야지. 그 정도는 됐지 뭐.
육선생 기본이 돼 있잖아. 친절교육 강사해야지. 야, 또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기분이 또 좋아지더만. 그래서 열심히 그분과 잘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무국장을 뽑는다고 제가 정보를 알았어요. 지원을 해봤지. 그러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 내가 현재는 전주대 다니고 있으니까. 과장님, 사실은 내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을 뽑는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육선생 같은 사람이 전주대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당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저한테 오히려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상담해 주시고 지지와 격려를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도전했잖아요. 도전하고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으로 갔어요. 거기서 관장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제가 그래서 명절 때마다 찾아가. 명절 때마다. 우리 이명숙 실장님, 지금은 은퇴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관계가 중요해요. 인사가 중요해요. 제가 복지관 처음 왔을 때도 저는 그때 사무국장인데 관장님이 출근하는데 직원들이 인사를 잘 안 해. 컴퓨터 만지다가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보는 동 만둥에 해, 인사를. 아니, 복지관 관장이 왔는데도 인사를 그따위로 하면 장애인분들이 복지관 사무실에 오면 어떻게 대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관장님이 오시면 일어나서 인사하자, 우리 다 같이. 그래서 관장님 오실 때 관장님 오셨습니까? 이거는 어떤 권위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갑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인정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야 우리가 장애인분들도 인정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인사해드리고 그게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사 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인사. 아시겠죠? 고맙다 인정해주고, 출근할 때 동료들에게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나 지금 퇴근하는데 혹시 뭐 내가 좀 도와줄 일 있어?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좋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표현, 관계를 위해서 도와드릴까요? 얘기하는 거. 자, 이거 중요해요. 소문이나 험담에는 아무 근거 없는 경우가 많다. 함부로 말을 옮기거나 퍼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계를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필수. 당연하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엄청 친하기 때문에 내가 속에 있는 얘기도 다 하고, 저 짝에서 문제 있었던 거, 저 사람의 단점, 저 사람의 뭐 약점, 이런 걸 다 여기다가 막 얘기했네. 야, 자가 그랬잖아. 저 사람 봐라, 막 짜증나 죽겠다, 막 자 때문에 못 다니겠다. 이 사람한테 막 친하다고 다 얘기했어. 근데 이 사람하고 계속 친할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문제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 관계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안 좋은 걸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혹시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 선에서 끝내고 말아야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말하거나 하는 거는 별로 관계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퍼뜨리지 말자. 주변에 화풀이를 하지 않는다. 또 웃으면서 가볍게 유머처럼 넘길 수 있는 일들은 넘기면 좋겠죠. 금전적인 거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금전적인 거래. 주려고도 돈도 없어, 나는. 그리고 내 돈은 집사람이 관리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으면 안 받을 각오하고 그냥 좀 도와주고 말아야지, 빌려주고 돈 못 받고 관계도 끊어지고 돈도 못 받고 힘들어져요. 자,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베풀자. 베풀면 배푸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너무 이익부터 생각하지 마. 돈부터 너무 밝히지 마.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아요. 같이 좀 해주면 좋잖아. 선생님, 토요일 날 나와서 뭐 해야 돼? 사람 있어? 그럼 내가라도 나와서 도와줄까? 해줄게.
나도 뭐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나와서 좀 해주는 게 좋으니까.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진실된 관계, 또 호감을 갖도록 하는 거, 친절을 베풀고. 아까 친절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절친된다. 친절, 절친. 자, 상급자와의 관계, 높임말 써야 되겠죠? 존댓말 써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말이야 관계가 좋다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선배와 관계도 상급자와 관계하고 비슷해요. 동료와 관계도 아까 했던 얘기하고 비슷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인관계를 위해서, 이런 직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이제 전화로 응대하거나 아까 메시지 얘기도 했지만 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나 이용자나 고객이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관계 뭐 기관에서 전화를 받거나 전화 응대가 참 중요해요. 보통 어떻게 전화 받으세요? 네, 여보세요? 이렇게 받잖아요. 아니면 말투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그 기관마다 이 쓰는 루틴 같은 어떤 그런 표어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완주군에 소양에 가면 마음사랑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직원들이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어서오세요. 사랑합니다 대자연병원 누구누구입니다. 말끝마다 사랑한대. 약간 부담스러워. 언제 봤다고 자꾸 사랑한다고 그랬어.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싫은 말이 아니잖아요. 아, 사랑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안주군 장애인복지관 누구누구입니다. 아니면 반갑습니다. 예, 청년 소통 공간 이다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의 신분과 소속을 잘 밝히면서 그 전화를 받은 거에 대해서 좀 톤을 좀 높이 이야기하면 좋아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복지관에서 우리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어. 컴플레인인 거야. 장애인분이 뭐 불만이 좀 있었던가 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안 해주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절차나 또 예산 부족 등등 이유가 있어서 안 해준 거겠죠. 근데 그 선생님이 이게 전화를 받은 거야. 네, 여보세요? 아, 예. 아니, 아버님, 그 자꾸 전화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우리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아니, 아버님네만 안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지. 그 장애인분도 짜증이 난 거야.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관장 바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조금 위한답시고 아니 관장님 옆에 계시는데 관장님 지금 출장 중이라고 얘기하고 출장 중이라고. 출장은 개뿔 바로 옆에 있었다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은요 자기 스텝이 꼬이게 돼 있어.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 하지 마세요. 관계를 위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거짓말했어. 관장님 안 계세요. 출장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전화번호라도 알려줘라. 내가 전화를 하겠다. 전화번호.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 전화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인분이 정말로 성질이 막 난 거야. 관장도 없다 그러지. 전화번호도 안 알려준다 그러지. 짜증이 나고. 그래서 전화기에 대고 그랬대. 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너 찾아간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5분 만에 저희 사무실로 와버렸어. 문을 그냥 발로 팍 차고 온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다니까. 그분이 이제 고산에 사시는 장애인분인데 아버님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아까 전화 받은 사람 누구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버님 제가 여기 복지관 관장이에요. 이거 제 명함 여기 있습니다. 명함 딱 드리고 이게 제 전화번호니까 혹시라도 무슨 문제 있으면 저한테 늘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오셔요. 예, 이쪽으로 오시고 저기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녹차 드릴까요? 예, 차 한 잔 드시고 앉으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되는데 관장도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번호는 이거니까 아니 뭐 내 번호가 뭐 연예인이 간데 뭐 번호를 알려주고 못 알려주고 그래. 제 번호 여기 있으니까 꼭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응대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분이 화가 이만큼 났던 것이 점점 수그러들어가지고 다행히 화를 딱 누그러뜨리고 알았다고 하고 갔어요. 몇 달인가 며칠인가 지나가지고 복지관 저하고 팀장님들하고 이제 중국집에를 갔네. 중국집에를 가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 계신 거야. 그때 화냈던 분이. 어이구 아버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뭐 지인분하고 식사하러 왔대.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서 우리도 짜장면 잘 먹고 나가서 계산하려고 봤더니 아니 이미 그분이 우리 것까지 다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탕수육이라도 하나 시킬 것을. 그분이 우리 것까지 계산을 해준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요 그분이 복지관 이렇게 행사하거나 뭐 일 있을 때마다 고산의 장애인분들 연락해가지고 다 모시고 오고 마치 우리 복지관 홍보대사처럼 고산 지역의 지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우리를 잘 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지 참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협력 관계가 되고 나에게 적에서 이제 아군이 되고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몇 가지 실천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인관계를 위해서 표정이 참 중요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표정을 잘 모르잖아요. 표정이 참말로 중요해. 이게 누구예요? 전원주 씨. 전원주 씨 얼굴만 봐도 즐겁고 신나잖아. 원주 전원주 어떻게 웃어? 막 신나게 웃죠. 하면서 이분이 사실은 이렇게 웃어도 과거에는 탤런트 되기 전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이제 꿈이 있어가지고 탤런트 시험을 딱 봐서 합격한 거야. 근데 이분에게 주로 주어졌던 역할이 뭐예요? 그치. 뭐 파출부, 또 식당 종업원, 아무튼 사람들이 별로 안 하는 일, 허드렛 일, 그런 일들만 시킨 거야, 배역이. 그때는 또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막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배역을 막 안 줬단 말이에요. 주로 그런 역할만 막 줬네. 근데 이분이 또 연기를 오죽 잘해요. 메소드 연기. 막 정말로 막 식당 종업원인 것처럼 가사 도우미, 뭐 파출부, 막 이런 것들 역할을 막 맛깔나게 리얼하게 하잖아. 푼수떼기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자기가 그래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배우가 되고 나서는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더래. 아이고, 저 푼수떼기, 막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보고 막 자기는 지금 배역을 한 것 뿐인데 속상했대요. 우울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자꾸 웃어야 되겠다. 웃기 시작했다는 거야. 웃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뭐 또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에서 또 감초 역할, 좋은 캐릭터 막 하면서 지금 아침마당도 나오고 막 동치미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멋진 말이 있어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생기더라.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 얼굴도 여러분 근육이에요. 근육. 몸만 근육이 아니고 얼굴도 근육이야. 이 이마에 있는 근육을 자꾸 써봐. 그럼 인상만 써지지. 이 입꼬리에 있는 근육을 자꾸 써야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개구리 뒷다리, 전주 막걸리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래서 표정 연습을 참 많이 합니다. 왜? 대중 앞에 이렇게 서서 강의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행사도 진행하고 다양한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카메라 저기 있는데 핸드폰 셀카, 여러분 셀카 많이 찍잖아요. 셀카 많이 찍어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 김치 이렇게 하면서 셀카를 많이 찍어봐. 그러면 내 표정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아, 좀 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겠다. 연습하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단 말이 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좋아. 내가 웃어야 상대방도 웃는 거예요. 이걸 거울 효과라 그래. 웃어야 돼요. 관계를 위해서는. 왜냐하면 사람의 표정이요. 말을 해요. 말을. 사람의 표정. 자, 화면 보이시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짜증나. 됐어. 싫어. 꺼져. 너랑은 안 해. 너만 없으면 좋겠어. 진짜 재수 없어. 표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대화할 때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일할 때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관계하고 싶으세요? 아닐 거예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표정. 웃는 표정, 밝은 표정, 사랑해, 좋아, 행복해, 그래 같이 하자, 나도 좋아, 신난다, 오늘 강의 좋은데? 오, 대박. 이런 표정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이런 표정을 짓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 좋겠지. 이게 한 번에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개구리 뒷다리. 표정 연습 중요합니다. 표정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직업을 알아맞힐 수 있대. 자, 이 사진 보고 이 사람의 직업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누구일 것 같아? 이 사람 직업. 눈매가 무섭죠? 대부분 이 사람 직업 뭐냐고 물어보면 경찰이요! 군인! 국정원 직원! 이렇게 얘기하지 유치원 선생님이요. 간호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표정이 너무 굳고 사납고 하니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겠구나 짐작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표정이 중요해요. 이 사람 황수관 박사예요. 황수관 박사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황수관 박사 자서전에 보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기 싫을 정도로 인상을 쓰고 다녔었대야. 근데 이분이 웃음 치료랑 하고 폐혈증으로 좀 안타깝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웃으세요.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아. 표정이. 관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거는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어떻게 웃으면 좋냐면 크게 웃어라. 길게 웃어라. 온몸으로 웃어라. 박장대소 들어보셨죠? 웃음 치료라는 말도 있잖아요. 막 박수 치면서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크게 웃으면서 자꾸 웃다 보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 이게 거짓말 같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른손에다가 살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구, 잘 익은 살구 상상해보는 거야. 자, 이걸 한번 쳐다보세요. 잘 익었네. 살구 맛있게 생겼네. 살구를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봐. 이게 오래 살고 볼 일이요. 살구 오래 보니까 오래 살고 볼 일이지. 자, 이거를 한번 이제 드셔보시는 거예요. 드셔보세요, 지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진짜 드셔봤는데 맛있어? 심지어는요, 이게 지금 가짜로 먹었는데 침이 나와. 이게 뭐예요? 웃음 치료.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우리 주인님이 이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행복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좋은 호르몬들을 자꾸 어떻게 내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뭐였죠? 표정. 두 번째는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긍정적으로. 금전적 말고 긍정적. 예. 돈을 밝히는 건 금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다. 어느 날 이제 추석도 되고 이렇게 가을이 돼서 수확의 계절 아닙니까? 참, 사과도 다 따서 이제 좀 팔고 공판장에도 내고 농수산물 시장에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좀 돈도 좀 벌고, 그죠? 자식들 용돈도 좀 주고 농협에 빚도 갚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마침 또 가을에 태풍이 불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원이에요. 얼마나 속상해. 짜증나고 다 죽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심지어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 막 안 좋은 생각 하니라고 못 살겠다고 막 하면서. 근데 이 어르신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사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못 봤지. 이 사과를 어디다 내다 팔겠어. 뭐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싸게 팔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사과즙을 내서 팔기도 하고 등등 뭐 그러겠지만, 자세히 보면 안 떨어진 사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직도 안 떨어진 사과 있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야. 안 떨어진 사과에다가 스티커를 딱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 요렇게 합격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제 딸이 지금 고3이고 제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인데 수능을 한 번 더 본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수능 이제 한 30일이나 남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 수능 시험 보는 날 합격 스티커를 사과에다 붙여가지고 팔았네. 원래 한 1,000원씩이나 받을 판인데 합격 스티커 하나 붙여가지고 3,000원씩 기념품으로 팔았어요. 예.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아이디어 제품으로. 자, 이 사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진 사과예요. 이 사과만 드시면 시험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 합격! 이렇게 팔은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만회했다.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뭐 하냐? 포기해라. 근데 이분은 합격 스티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 마치고 집에 가면 보통 이제 옷도 벗잖아요. 그러면서 막 주머니에 차키, 지갑, 뭐 핸드폰 이런 걸 식탁에다 내려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그 교육장에서 누가 그걸 줬나 보지?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 쌀과자가 들어있어. 쌀과자. 여러분 쌀과자 잡숴보셨어요? 쌀과자 몇 개 들어있어요? 그쵸? 2개 들어있잖아요. 동그란 쌀과자. 근데 어느 날 그 쌀과자를 딱 식탁에 내려놨더니 우리 아들이 7살 때야. 아들 녀석이 이제 그걸 보고 막 식탁으로 다가와가지고 과자를 가져간 거지. 그래도 양심이 있어 이놈이. 2개 들어있는 거 다 안 가져가고 하나만 가져갔네. 근데 바로 연년생 딸이 있어요, 동생이. 그걸 늦게 보고 이제 자기도 이제 쌀과자다 쌀과자 하고 이제 식탁에 갔더니 자기는 보니까 오빠는 동그랗게 안 깨진 과자인데 지는 과자가 깨져 있네. 애기들 그런 거 민감하잖아요. 모양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또 이제 보니까 큰일 났다. 또 이제 동생이 오빠한테 가갖고 짜증 부리고 내놔 내 거야 나도 안 깨진 과자 주라고 성질 부릴 거 뻔했어요. 나는 그럴 줄 알았네. 근데 희한하게 정말 거짓말처럼 제 딸이요 깨진 과자를 이렇게 딱 들더니 짜잔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과자가 2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저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정말
머리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강의하고 다녔는데 나도 사실 긍정적으로 잘 못하는데 제 딸이 깨진 과자를 들더니 나는 과자가 2개다. 얼마나 예쁜지. 근데 과자가 붙어? 안 붙어요. 떨어졌던 사과가 다 붙어? 안 붙어요. 근데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니까 아빠한테 이쁨 받고 내가 걔 데리고 슈퍼에 가가지고 음료수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상황은 안 바뀌어요. 교통사고 난 게 없어져? 안 바뀌어요. 내가 몸이 아픈 게 없어져? 안 바뀐다고. 다음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일어설 수 있어요. 더 좋은 상황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흐트러졌던 관계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자꾸 긍정의 에너지를 주입하고 얘기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잘생겼네. 누구요? 예.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예. 근데 이 친구가 20대, 지금은 좀 이제 30대 됐는가 모르겠지만 20대 때 이게 진짜 본인의 모습이 아니고 요게 진짜 모습이야. 자신의. 20대 때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20대에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싶고 관계가 단절되고 나가기 싫고 그래지더래요. 그래서 누가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야, 가발이라도 써라. 맞아. 가발이라도 쓰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가발을 사서 쓰기 시작했다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가발이 어떤 가발이에요? 그 2대8 이덕화의 모발 그 2대 그런 가발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20대인데 어르신들이나 쓰는 가발인 거예요. 딱 봐도 가발 쓴 거 티나는 가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직접 가발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이게 이제 자기가 만들어 본 가발인 거예요. 남들은 야, 너 참말로 안 됐다. 어떻게 그 얼굴로 사냐. 큰일 났다. 근데 이 사람이 가발을 쓰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가발을 만들고 하면서 가발 사업이 뛰어들었어. 1년에 매출이 6억이에요. 대박 났죠. 서민 갑부에 나왔네. 남들은 안 된다. 포기해라. 어렵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의 사업이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발을 맡긴 사람만 고객이 3,000명이래. 3,000명. 3,000명이 가발을 하나만 하겠어요? 적어도 2개 이상은 하겠지? 그러면 또 가발이 또 평생 가간디 또 새롭게 가발을 업데이트 해야 되고 또 모양을 바꿔야 되고 계속 그 고정 고객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수막 쓰레기라고 다 버리고 처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끝내기도 만들고 논에 풀 안 나게 이거 깔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시는 차사순 할머니라는 사연인데 여러분 면허증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엄마도 60이 훨씬 넘었는데 면허증이 있어. 대단해 우리 엄마. 오늘도 병원 가는데 본인이 모닝 차 끌고 마티즈 차 끌고 본인이 운전해가지고 당신이 서신동에 보금연합내과 간다고 전화 왔더만. 운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 운전면허 딸라고 필기시험을 봐야 되잖아. 우리 엄마는 한 번에 합격했거든. 근데 어떤 할머니는 772번 도전한 뒤야 운전면허 필기시험만 합격이 아니고 세상에 950번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대요. 필기시험만.
우리가 5천 원짜리 우표 붙이잖아요. 한 1,000만 원도 더 들어갔겠네. 오고 가고 시험 보려고 하면 차비도 내야 되지. 밥도 한 그릇씩 먹으려고 그러면. 포기할 만하지 않아요? 뭔 어르신이 뭐 이렇게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저렇게 도전을 했었는가. 꿈이 있었던 거야. 이분이요. 중앙시장, 전주 중앙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인데 자기가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어디 아파트 단지고 돌아다니면서 자, 수박이 왔어요. 수박, 참외, 토마토 막 이렇게 팔고 다니고 싶은 꿈이 있었던 거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960번 만에 면허증을 땄습니다. 박수. 우리 자사순 할머니. 그래가지고 현대에서 차도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경찰청에 직원 연수 때 강사로 김차동이 사회 보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도 포기 안 하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어요. 막 이렇게 강의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마지막 첫 번째 우리가 뭐였죠? 표정. 두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세 번째가 제일로 중요해요. 어떻게 따지면 말투.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된다? 말투에서 시작된다. 모든 관계는 여러분 말투에서 시작돼요. 제가 오늘 조금만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왔으면 이 근처에서 어디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준비했을 거야. 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전주에 있는 금암노인복지관이라고 어르신들 계신 곳인데 제가 이제 특강을 하러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일찍 갔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어. 그 근처에 어디 커피숍이 없는가 둘러보니까 샌드위치랑 커피랑 같이 파는 어딘지 알겠죠? 그 커피숍, 그 브랜드 커피숍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갔죠. 9시에. 너무 일찍 갔는가. 여러분, 문을 딱 열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저 안쪽에서 사장님인지 종업원인지 싱크대에서 컵을 씻고 있었으니까 누가 왔으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무 말이 없네.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앞에까지 갔잖아. 그 앞에까지 가갖고 저기요. 이렇게 앞에까지 가갖고 저기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아니, 그때 사 저기 종업원인지 아직도 헷갈려. 종업원인지 사장님인지. 그 시간에 나와 계시니까 사장님 같기도 하고. 컵을 씻다 말고 물기를 터틀 털면서 뭔 아침부터 이렇게 손님이 왔는가 하는 표정이요. 아까 표정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커피 맛이 확 떨어져 버리더만. 딱 와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딱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내가 좀 거시기 했는가.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제가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랬거든요. 찬 거요, 따순 거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 차가운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뭐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찬 거요, 따순 거요. 제가 그래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랬지. 두 번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갖고 가요, 먹고 가요. 갖고 가요, 먹고 가요 그러는 거야. 되게 딱딱하게. 진짜 성질 나대. 근데 이제 관계를 위해서는 잘 참아야 되잖아요. 갖고 갑니다.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테이크아웃 잔에 받았어. 생각해보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시간도 좀 남아있겠다. 그래서 그냥 갖고 가요 해놓고 거기서 먹고 와버렸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청소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막 대걸레자를 대면서 간다더니 안 가고 뭐 먹고 갔네 막 투덜투덜 계속 그러는 거야. 짜증나잖아요. 이 서비스, 말투. 제가 그래서 그 커피숍 갈까요 안 갈까요? 2번 다시 안 갔어요. 거기만. 다른 데는 샌드위치랑 있는 데는 잘 가는데 거기만 서비스가 조금 그래가지고. 근데 나만 안 가간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닌가 봐. 다른 사람들도 잘 안 가는가 봐요. 커피숍이 금방 문 닫았더라고. 안타깝게도.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는요
말투가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 폭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말의 힘.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이 말투가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관계에서는 참 중요하냐? 오늘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말투가 중요하고 전달력이 중요하고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내가 잘 듣고 그 사람의 욕구를 내가 잘 채워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대화를 잘해야 돼. 소통을 잘해야 돼.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대로 하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대화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샬라샬라. 별로 없어. 근데 영어를 우리가 한참 동안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10년은 배웠네. 근데 영어를 해 못해? 나도 못해 잘. 이 대화법도 내가 배워도 이게 마치 제2 외국어처럼 안 써먹으면 잘 몰라요. 연습 안 하면 잘 몰라요.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가 참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서 해보세요. 사실만 가지고 본 것만 가지고 보태지도 말고 짐작하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또 폭력적으로 이야기하지도 말고 겁주지도 말고 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제가 어느 날 저녁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집에 갔더니 11시가 됐네. 제 딸이 고3이에요. 걔하고 저하고 약속하기를 10시 반까지만 핸드폰 하기로 했어. 11시가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텔레비도 켜져 있고 그 옆에 컴퓨터도 켜져 있고 야는 여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11시가 되도록 핸드폰만 만지고 있네. 나는 밖에서 돈 버니라고 지금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짜증나 죽겠구만.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이 안 나가더만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빠니까 내가 너보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얘를 한 방에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대화를 하는 거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제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의 상태, 내가 바라는 것을 잘 들어주라고 하는 건데 순간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이걸 내가 이기려고 해. 그리고 내가 한 번에 보내려고 해. 야! 너 지금 11시 빨리 안 들어가! 지금 몇 시? 확!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진짜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11시에 와가지고 막 아빠가 승질 났다 이제 너무 난리 났다 하면서 막 그제서야 부랴부랴 막 테레비 끄고 컴퓨터 끄고 막 지방으로 막 들어가면서 놀래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딸이 약속을 잘 지키길 바랬어. 아빠랑 10시 반까지만 하기로 했잖아, 핸드폰을. 10시 반까지만 해야지. 그리고 딸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라도 좀 잘 행복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시간이면 뭐 공부를 하든지 그 시간이면 뭐 다른 걸 하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가 봐. 근데 그게 아니니까 성질이 난 거야. 그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데 빨리 안 들어가! 뭐 하는 거야? 확! 권위적으로 폭력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겁주는 거 조심해야 돼요. 딸이 놀래가지고 지 방으로 딱 들어가면서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서 속으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실제로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쾅 닫고 들어가면서 지는 12시까지 텔레비 보면서 틀림없이 아빠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만 가지고 소리야, 너 아빠랑 10시 반까지 핸드폰 하기로 했잖아. 근데 지금 11시다잉? 사실이죠? 텔레비도 켜져 있다잉? 사실이죠? 핸드폰도 켜져 있네. 사실이에요. 컴퓨터도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느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야, 아빠가 걱정돼. 야, 아빠가 좀 화가 난다. 아빠 좀 짜증난다. 감정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감정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내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요. 아, 나 때문에 아빠가 화났네? 나 때문에 짜증났네? 나 때문에 걱정하네? 감정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때 다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소리야, 나는 네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제 고3이니까 좀 진로를 잘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어. 뭐라도 됐으면 좋겠어. 혹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런 과정이 대화의 과정이에요. 어때요? 그거 강사님이나 하는 소리죠. 이게 말은 쉽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천해보면 효과는 가장 좋아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아이씨,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요새 일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봐 육국장,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 나 좀 당황스럽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판단하고 일 안 해? 뭐야? 이것도 지금 계획서라고 올린 거요? 뭐 이런 개떡 같은. 그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되죠. 아니, 내가 월요일까지 계획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됐는데 계획서가 안 올라왔어. 나 좀 당황스럽네. 내일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걱정되는데. 이봐 김 팀장,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판단하고, 야 요새 너 일을 안 하냐? 이렇게 해서 네가 지금 너 진짜 게을러이. 출근 안 하면 막, 아니 출근이 좀 늦으면 막, 너 진짜 게을르고, 집이 어질러 있으면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곳이냐 돼지 우리냐.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간단하게 제가 줄였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너무 죽겠다고 하지 말고 좋겠다고 해보세요. 좋겠다고. 아이씨, 시끄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지루해 죽겠네. 재미없어 죽겠네. 죽겠다고 하지 말고 좋겠다고 해보세요. 좋겠다고. 야, 이따 끝나고 배도 고픈데 맛있는 쫄면이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야, 코로나 때문에 너 자주 못 봤는데 우리 어디 가서 1박 2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위드 코로나 되니까 자꾸 좋겠다. 야, 지금 수업 시간에 핸드폰 좀 꺼놨으면 좋겠다. 아이 시끄러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싸움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투가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하루 종일 수업반이라고 정말 애쓰셨죠? 저야 뭐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반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후 내내 계속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내일도 사실은 우리가 이 구직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어쩌면 이런 작은 것들, 또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부족한 강의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해보고 적용해보면 여러분의 삶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2시까지 내일부터 또 새로 오후 2시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일 동안 주도적으로 일한다 그래서 이름이 6주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